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10일 금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의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거의 그냥 나스닥이 보합에 끝났는데 미국 물가 지표가 사실 주식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네. 좀 물가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미국은 좀 견조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지 못하고 한국 증시는 약간 부진하게 출발을 일단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 출발을 했고요. 방금은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방금. 그래서 2,541포인트, 1.40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제 조금 상승 반전을 했고, 상승과 하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부진한데, 878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3.8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42% 정도 하락을 했고, 하락이 한 730개 정도로 조금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코스닥의 부진은 2차전지 때문인 것 같은데 네. 허츠라는 렌터카 회사가 네. 전기차 자기 갖고 있는 거 중에 30%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로 팔면 그러니까 휘발유차를 구매를 하면 오히려 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오늘 2차전지 쪽인 좀 일단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시총 상위 2차전지가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빠지면서 코스닥은 좀 부진한데 반면 오늘 그래도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좀 버텨주면서 코스피가 조금은 더 견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출발상 보니까 HMM이 한 3% 정도 네. 좀 주가 오르는 게 특징적이고 어제 저희가 또 얘기했지만 셀트리온이 오늘 또 마이너스 3% 빠지고 있는데 오늘 아마 신주 상장하는 날일 거예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맞습니다. 합병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신주 뭐 물량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3% 정도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막 탁 들어오는 뭐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체 지도를 살펴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상승하는 면적은 조금 넓어 보이지만 하락 종목 숫자도 꽤 존재하는 양상이고요. 눈에 띄는 하락 종목은 언급해 주셨던 대로 셀트리온에 지금 3%가 넘는 하락세. 그래서 최근에 20만 원권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다가 좀 밀려 나오는 모습이고요.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책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ETF 유입 효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지금 HMM, 그다음에 흥하해운이 또 20%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그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해운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사이즈별로 가장 작은 흥하해운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대한해운, 그 다음 가장 덩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HMM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페노션도 소폭의 강세, 글로비스도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네이버, 크래프톤,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소폭의 약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금융업종에서는 이제 어저께 급등했던 카카오페이가 오늘은 3%가량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특정 업종에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5%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3%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특징적인 부분이고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3S, 그다음에 제우스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반면 제약업종에서는 HLB가 3% 하락하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의 하락세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 쪽에서는 위메이드 하락하고 있는 건 아시는 것처럼 12 발행과 관련된 것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양시장은 약간 좀 다른 성격으로 출발했는데 지수는 사실 그냥 계속 좀 정체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연초에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인데 사실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오늘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양상은 오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그 수급상 보면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아마 블럭들 받은 걸 좀 매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어제 굉장히 많은 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일단 500억을 또 코스피 팔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뭐 전기전자 위주로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그렇죠. 좀 짚어주세요. 네, 절반 정도가 지금 매도 금액의 절반 정도가 전기전자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비스업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좀 골고루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이건 뭐 시간 지나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강한 매도가 전기전자 업종에 이어지다가 시간에선 대거 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물량을 기관에서 외국인이 종가 부근에서 받은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총 2조 넘게 6시 구간인가요? 그때 바뀌었는데 아마 그건 이제 뭐 저가의 일부 물량 확보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뭐 팔고 있습니다만 언급해 드렸던 대로 금액이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옵션 만기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오늘의 움직임은 골고루 팔고 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200억 가량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전체적인 매물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에 대한 강력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종과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뭘 사고 있나 봤더니 지금 동진세미캠, 제주반도체, 뭐 시노펙스, 네오셈 뭐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잡혀 있어서 이게 외국계 매수와 외국계 창구가 일치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반도체 업종의 동진세미캠 정도는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으로는 알테오젠, HLB 같은 종목군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에게는 차익 실현 물량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해 주신 해운 업종 네. 그게 이제 가장 뭐 센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지정 업종 리스크가 좀 끝나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홍해라든가 아니 이란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좀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흥하해운 뭐 대한해운 이런 기업들의 주가 급등하는데 참 페노션 주주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다 급등하는데 지금 혼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1.7% 상승이 그친다는 건 결국 투자들이 지금 HMM 관련해서 그 유상자에 대한 좀 리스크를 계속 좀 이제 약간 이제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보니까 뭐 오늘 LPG 관련주라든가 윤활유 이게 사실 다 약간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터졌을 그렇죠. 때 네.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인 것 같고 또 로봇주들도 오늘 좀 강한 거 보니까 그 오늘 신문 기사에 LG전자의 그 조주환 사장님이신가요? 이제 네. 그분께서 올해 10조 투자하는데 로봇 M&A 한번 좀 검토해보겠다. 뭐 그런 또 이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네, 아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봇주들도 또 왜냐하면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초에 삼성이 지분 투자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LG전자가 또 약간 이제 뭔가 또 화두를 던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섹터 쪽에서 한번 강세 보이는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뭐 업종도 그렇고 테마도 뭐 일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업종에서도 운수청구 업종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언급드렸던 대로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HMM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고요. 페노션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뭐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뭐 언급해 주셨던 내용도 그렇지만 업황도 좀 다르긴 하죠. 네. 아무래도 페노션은 이 벌크 쪽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업종은 올라오고 있는데 보험업종 내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기계업종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로봇주와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방산이 있어서 좀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기계 쪽에서 확실히. 네, 방산 뭐 최근 들어서는 한화그룹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뭐 그렇게 크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 대비 좀 안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고 전기가스 업종 내에서는 지금 뭐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코스닥 시장에 일부 있는 그 석유 관련주라든지 일부 가스 관련주들의 흐름과도 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증권 시장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늘 의약품 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뭐 개별 종목의 강세, 뭐 유유제약 우선주 같은 것들의 강세,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정도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셀트리온과 삼일제약, 뭐 국제약품, JW 중해제약 같은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일단 업종은 오늘 1% 넘게 유일하게 빠지고 있고요. 철강금속 업종도 하락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보다는 오늘 대형주들의 조정, 특히 포스코홀딩스의 조정
일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업종의 하락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마 쪽에서는 언급해 주셨던 지금 뭐 해운주, LPG 관련주, 윤활유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과 더불어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스맥, 뭐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어떻게 보면 또 로봇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뭐 방산주와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SBB테크나 뉴로메카 같은 종목군들까지 움직이면서 오늘 거래가 좀 증가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LG전자가 투자할 만큼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는 잘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도시가스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GSE나 예스콜딩스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고, 반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지금 뭐 창투자 관련주들 어저께 이제 급등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투자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금융위에서 이제 그 신문기사 보니까 ETF 우리는 아직은 좀 법을 매매할 수 바꾸지 없다. 않은 이상 그렇죠. 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또 오늘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오히려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오히려 재료 노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주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강세도 뭐 추가적으로는 장중에 네. 나타나겠는데 제한적이어서 약간 좀 세론으로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대부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거래소 갖고 있거나 실제로 그 가상자산을 얼만큼 들고 있는지 명확하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네.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재료 노출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그 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금융소유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법안 처리는 왜 이렇게 좀 늦게 되는지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그 NFT 관련 종목이라 STO 관련주들까지 전부 네.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오늘은 약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뭐 다나리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MDS 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 좀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주들 중에서 오늘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징이 좀 재료가 다 노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그 ETF 승인도 끝났고, 거기다가 이제 GPT 스토어가 공개가 됐는데 저도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또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업무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받았는데, 역시 이 기업들도 먼저 좀 올랐었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좀 약간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 또 2차전지 쪽도 그 허츠의 영향인지 오늘 좀 약간의 좀 매물이 나오는 좀 분위기인데, 그래도 좀 부진했던 섹터 중에서 오늘 좀 약간 버티는 게 그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굉장히 좀 답답했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뭐 급등은 아니지만 0.4%, 하이닉스도 0.2% 정도 좀 이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정도면 조금 그 IT 쪽이 좀 최근 며칠 쭉 빠졌거든요. 네. 조금 이제 약간 바닥 다지기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좀 사실 어렵긴 한데, 네. 좀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그 연말에 나왔던 매수가 매물화되는 과정에서 어제 만기일까지 저는 상당 부분 많은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소화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이제 흐름은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그럼 펀더멘탈이 정말로 꺾였느냐가 핵심인데, 뭐 대부분의 증권사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저 역시도 올해 뭐 반도체 마저 꺾이면 시장은 전혀 볼 게 그렇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사면서 우리가 뭐 2배 바라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적절한 뭐 매수 기회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목표 수익률은 저는 뭐 8만 원, 올해 만약에 8만 원 정도가 업황이 좋아지는데 목표가 산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얼마나 올라갈지 여부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도 오늘 뭐 나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적인 HBM 쪽의 투자를 스스로 삼성전자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비 투자 재가동에 따른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킨 같은 소재 업종이 가장 먼저 한솔케미칼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추가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좋아 보이지만 HBM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이제 그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쪽하고 네. 그다음에 GPT 스토어 이쪽이 사실 연초에 굉장히 좋았던 섹터인데 여기가 그렇죠. 일단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터지면서 해운주 중심으로 좀 아니면 또 방산주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소재 특히 동진 세미캠도 굉장히 무거운 기업인데 네. 요즘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좀 감산이 이제 조금씩 감산 폭 자체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소재 업체에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아까 LG전자의 그 로봇 투자 관련된 얘기. 그래서 로봇주가 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떤 이제 그 지수를 이끄는 기업들은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그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뭐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은 좀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또 너무 또 선반영한 기업들은 오히려 급나가고 네. 좀 이런 이제 굉장히 투자분들은 좀 이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남는 게 없는 그렇죠. 그런 그 박스권 장세가 계속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런 장세가 계속 좀 당분간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1월 31일 날 실적 발표 그때 이제 네. 공개를 공식적 하잖아요. 발표. 네. 그때까지는 또 FMC도 또 그때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딱히 뭔가 움직일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길목지키기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반도체 쪽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쪽도 4분기 실적에 일부 부정적일 거다. 특히 뭐 오늘 기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들도 나오고 네. 있던데 뭐 일단 판매량 둔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그 실적 둔화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마진율을 잘 지켜준다면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기아는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 그 주요 라인업들이 중저가형 전기차로 만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네. 현대차는 또 하이브리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전기차도 뭐 캐스퍼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7도 나오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또 판매량이 급하게 빠지거나 약세를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번 CES에서 뭐 AI 얘기하지만 네. AI보다 좀 더 눈에 들어온 것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뭐 현대기아차의 PBV 그 목적 기반형 차량이 좀 더 구체화돼서 여러 가지 좀 모듈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방향성 뚜렷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만약에 우리가 쓰는 승용차 이런 일반 차량에서 확장이 어렵다면 전지 2차 전지 쪽에서는 ESS를 포함한 다른 용도의 활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도 PBV 같은 상업용 차량의 전반적인 확장 뭐 이런 것들 쪽에서 만약에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우리가 우려했던 이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뭐 4분기의 실적 둔화 정도는 우리가 조금 딛고 넘어가야 될 그런 선이 아닌가.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우리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2월에나 확정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11월, 12월부터 잘 못 팔고 2월 달 넘어가야 이제 전기차를 네네. 다시 좀 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아마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도 아마 그 즈음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자동차는 정말 숫자가 잘 나올 때는 피카 우려 때문에 빠지고 막상 이제 또 둔화된다고 하니까 싸긴 싼데 그래서 뭐 급락은 아니에요. 사실 급락까지는 맞습니다. 아닌데 네. 어쨌든 아까 이제 PBV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지만 이게 근데 당장 뭐가 뭐 대중화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외면받는 그런 좀 대표적인 섹터인 것 같은데 뭔가 성장에 대한 이제 확신이 좀 나올 때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그림들은 명확하게 또 보이진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냥 뭐 크게 빠진다, 크게 오른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정체돼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 같고 다만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는 너무 부진했지만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고 네. 코스닥은 지금 그러니까 시총 상위 기업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HLB가 대부분 한 2% 가까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총 1등부터 한 4등까지가 대부분 좀 빠지면서 코스닥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들어가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는 뭐 이 경제도 경제인데 정치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주말에 내일이죠. 대만 선거. 총통 네. 선거 있고,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좀 중립으로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또 평가를 하겠죠. 우리나라 네.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 1월 15일 날 이제 미국의 대선 풍향계죠. 아이오와주 코커스. 네. 거기서 시작이죠. 이제 공화당 대선 경선이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뭐 거기서 이제 그 일단은 승기를 잡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좀 그 대선 후보가 됐던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주목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격적인 미국도 대선 시즌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주가 지수에도 좀 뭐 이 개별 기업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선거 이슈도 여러분들이 좀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살펴볼 좀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선거가 보니까 그 지금 뭐 트럼프가 대세이기는 한데 네. 그 헤일리 후보라고 옛날에 유엔에서 네. 하셨던 분이 요즘 좀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오와 쪽에서만 조금 선전하면 그 다음 선거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네. 거기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까지 뭔가 선전을 하면 그 바람을 이어서 그죠, 바람이 불 뭔가 수도 좀 있죠. 약간 이렇게 겨룰 만한 상대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간 온건한 보수?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책을 뭐 좀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거나 아니면 뭐 관세를 뭐 바로 서명해서 막 10%씩 올리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정책은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아무래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흥미롭게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약간 경계라는 게, 뭐 이분이 재임할 때 어쨌든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네, 맞아요. 네. 뭘 싫어하냐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네. 불확실성이 워낙 큰 사람이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도 당선되자마자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날 여의도 일대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당선 이제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또 이제 미국 대선도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장중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시가총액을 한번 제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역사적 사건이 나왔는데, 결국 애플도 제가 알기로는 AI를 하는 걸로는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MS에 한번 또 역전을 좀 당한 것 같은데, 결국 빅테크 간에도 결국 AI에 관련된 이 경쟁에서 누가 승리를 잡느냐, 네.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올해 내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좀 부분이겠죠. 예. 일단 그 AI 쪽에서는 그 애플이 시가총액이 밀리고 있는 게 모바일에서는 하드웨어도 많이 팔고 서비스도 팔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까지 팔면서 진짜 뭐 1인 독주 체제를 거의 한 뭐 7, 8년 가량 이어왔는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AI 쪽에서는 아직 성과를 뭔가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뭐 물론 실이라고 먼저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뭐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챗GPT나 뭐 바드 형태로 확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뭐 MS하고 구글이 워낙 치고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 자체는 전 세계 시장에 뭐 판도에 미친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산업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 정도의 그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건 뻔한 거고요. 그 하이퍼스케일 정도의 그 서버를 계속 증축하고 만들려면 전력량도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추가 투자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은 올해도 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9시 한 25분 됐는데 오늘 증시가 좀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뭔가 좀 움직임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저희 쪽 중간 광고 좀 보고 와서 네. 또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식시장 다시 한번 이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2,535포인트 기록을 하면서요, 다시 좀 하락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밀렸고 0.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한 2배 가까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874까지 떨어져서 마이너스 8포인트고요. 0.92%, 1% 가까운 좀 하락세인데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1167개. 사실 그동안 보면 코스닥은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코스피 그렇죠. 빠질 때 코스피가 한 6일 연속 좀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코스닥은 오히려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삼성전자 좀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가 그나마 선전을 하지만 코스닥은 이제 주요 최근에 강했던 그런 섹터들이 대부분 좀 빠지면서 주가 지수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코스피 쪽은 오늘 오랜만에 그 DB 손해보험 같은 그 보험주들 네. 좀 오르고 있고 제약주 중에서 한미약품이 한 3% 오르는 게 일단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센 업종은 역시 그 방산업종 이쪽이 센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되게 안 좋네요. 카카오페이 뱅크가 최근에 좀 좋았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6% 가까이 좀 이렇게 모처럼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근데 카카오그룹은 어저께도 이제 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린 네. 것 같은데 저는 어저께 이제 카카오그룹의 추가적인 급등, 카카오 말고 카카오페이나 네. 카카오뱅크의 급등은 분명히 이 뭐 두나무나 아니면 그쪽과 연계해서 네.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다른 종목군들 밀리는 것과 좀 동일한 이유로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카카오는 또 뭐 지주회사라면 자회사 빠질 때 또 계속 영향을 좀 동일하게 받을 밀릴 수도 수는 없으니까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카카오 그룹주가 대체적으로는 다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뭐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계열사하고 LNF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4%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반면 LS 머티리얼즈는 또 오늘 7% 혼자 네,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네요. 급등하고 네.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근데 사실 코스닥은 거의 오르는 게 없어요. 뭐 동진 세미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솔브레인, 동국제약 정도 요 정도가 좀 의미 있게 네. 반등을 하고 있고 로봇주들이 또 거래도 많이 붙어요. 네. 오늘은.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확실히 좀 로봇주가 이제 LG전자 사장님의 그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또 약간의 이제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이 어쨌든 이제 코스피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코스닥은 좀 버텨줬는데 이 금요일 들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약간 밑으로 좀 이제 또 쏠림이 나오면서 코스닥마저도 좀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좀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어쨌든 이제 지수가 올라갈 만한 뭔가 좀 지수가 한번 화끈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보이질 않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좀 움직이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다음 주 또 아까 정치 시즌도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 더 지나면 아마 실적 시즌까지도 그렇죠. 겹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이 투자자분들도 이번 한 주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 주가 모멘텀이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나가는 구간에서 개별 종목이 계속 살아나려면 그 구간에서 뭔가 강한 걸 터뜨려 줘야죠. 예를 들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 뭐 또 뭐 당장 돈 얼마 못 받지만 뭐 주 단위의 계약을 했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이 펑펑 터져줘야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장 전체 분위기도 약간 좀 싸한데다가 이렇게 모멘텀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CS 그다음에 뭐 챗GPT 스토어 이런 거를 기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실제 거기서 뭔가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면 네. 일정 부분 매매를 소화하는 것은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앞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실망스러웠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런 기업들마저 실적 발표가 너무 과대 계상되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약간은 또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될 수도 있다. 뭐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추가로 사신다든지 뭐 이런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실적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수급으로 단기적으로 눌려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어쨌든 성장 속도나 실적의 증가 속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뭐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로봇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정말 LG전자가 살만한 매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철저하게 조금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LG전자도 이미 한두 개 기업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추가적인 만약 M&A를 했을 때 그게 국내 기업이 될지도 아니면 네, 해외 모르죠. 기업이 될지 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피시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쪽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눌림목에서 좀 나아질 게 뭔가 좀 이렇게 네. 고민하셔서 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증시가요 방향 자체가 좀 보이질 않아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 유의하셔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10일 오프닝 벨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좀 지치셨을 것 같긴 한데 주말에 또 충전 잘하시고 다음 주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증시가 좀 활기차게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 김종희 의원님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